안녕하십니까. 황태순 TV의 황태순입니다. 오늘도 파이터치 연구원 라정주 원장, 라정주 박사 모시고 그림으로 보는, 도표로 보는 한국 경제의 실태, 한국 사회 현상의 모습 한번 짚어보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 요즘 유튜브 잘 돼요? 조금씩 오르고 있습니다. 아, 축하드립니다. 자, 오늘 얘기해 주실 그 부분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. 예. 문재인 대통령 취임사에 나오는 얘기죠. 아, 그렇습니다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. 네. 겨우 약속을 지켰습니다. 아, 예, 그렇습니다.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 수많은 현상들을 우리는 지금 뼈저리게 예. 느끼고 있죠. 예. 그 중에 오늘은 불균형 현상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시겠다고. 아, 예, 예. 그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. 우리가 이제 데이터가 가용해야 되지 않습니까? 네, 그렇죠. 그래서 데이터 가용한 걸 좀 골라서 왔습니다. 네, 네. 예. 자, 먼저 이제 우리가 그 5분위 배열 같은 거는 많이 들었는데, 그렇죠. 그러니까 소득 분배 네, 네. 격차가 얼마나 하기 위해서. 네. 근데 근로소득에 대한 5분위 배열은 네. 잘 못 들어보셨을 겁니다. 가구소득만 했죠. 예. 그래서 이제 오늘은 네. 이 가구당 월 평균 근로소득 5분위 배열, 그러니까 상위 20% 근로소득을 하위 20% 나눈 겁니다. 그렇죠. 그래서 값이 커지면 이제 불평등이 큰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. 나쁜 겁니다. 네. 자, 그래서 한번 보시면 자, 우리 보시면 늘 하지만 점선 저는 박근혜 정부, 예. 점선 오른쪽은 문재인 문재인 정부. 예, 그렇습니다. 딱 그런 거 전체적으로 딱 보시면은 한 방에 나오네요.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. 네. 그래서 박근혜 정부인 2015년 네. 1사분기에는 네. 그게 이제 10.5배. 그 다음에 16년도 1사분기에는 11.6배였는데 네. 이제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해서 최저임금을 확 올리니까 네. 2018년 1사분기에는 16.2배로 확 점프를 해서 네. 그 다음에 2019년 1사분기에 또 최저임금을 또 올렸죠. 크게 또 18.3배로 더 늘어납니다. 그러니까 최저임금을 올리면 최저임금 아랫사람이 예를 들어서 100만 원 벌기에 120만 원이 되면 위에 사람은 1000만 원 벌기에 1500만 원이 돼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점점 격차가 더 벌어져요. 그렇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두 가지 말씀하신 대로 두 가지 원인인데, 첫 번째는 비율로 하다 보니까 네. 또 많이 받는 사람다 비율을 하니까 더 많이 늘어나요. 그렇죠.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이거를 최저임금 받는 사람들이 네. 세금 많이 오르니까 이제 일자리 잘렸죠. 네네. 근데 이 가구당 월 평균이니까 네. 가구 안에서 네. 최저임금 받다가 일자리 잘린 분들이 포함되다 보니까 네. 이 근로소득이 밑에는 내려가는 겁니다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확 차이가 나는 거예요. 네. 자, 그 다음에 요거를 그러면 이제 학력별로 좀 보기 위해서 네네. 이 가구주, 주로 네. 이제 아버지가 가구주를 하죠. 네네. 가구주의 학력에 따라서 이 네. 소득이 어떻게 나는지를 네. 좀 보겠습니다. 그래서 고졸 대비해서 네. 전문대졸 이상 가구주의 음. 가구당 월 평균 소득이 몇 배 차이 나는지 보겠습니다. 자, 그리고 생각보다 많이 차이가 안 나네요. 저는 고졸 대비 예. 뭐 전문대졸 이상, 그러니까 뭐 예. 전문대, 대학원까지 포함하면 한 두서너 배 차이 날 줄 알았더니 그까진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. 아, 그렇습니다. 예. 가구당 월 평균이니까 좀 네네. 그렇습니다. 네. 근데 박근혜 정부인 2015년 1사분기에 네. 1.28배. 네네. 그러다가 16년도에 좀 줄어서 1사분기 1.26배. 네. 그런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2019년 1사분기 1.44배로 확 점프를 했습니다. 예, 뭐 이 앞에 나왔던 이번 5분위 비율, 즉 하위 20%와 상위 20%를 네. 다투었던 흐름하고 같은 얘기죠. 아, 그렇습니다. 제가 이제 보면 이제 학력에도 네. 이 정부 들어서 학력에도 격차가 벌어졌다. 네네. 예. 이게 좀 지적하고 싶어서 네. 좀 말씀을 드렸고. 네. 그 다음에 이제 뭐 자영업자 얘기를 많이 하는데 네네. 이 자영업자가 이제 종업원에 있는 자영업자, 네네. 혼자 하는 자영업자가 있는데 네. 그 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균형을 이뤄왔는데 네네. 그 균형이 이제 이 정부도 확 깨졌는데 보겠습니다. 네. 이건 좀 심각한 사항인데 그렇네요. 예. 종업원을 보유한 자영업자 수 대비해서 혼자 하는 자영업자 수의 그 배수 차이를 보면 박근혜 정부인 2015년도 네. 7월 달에는 이제 2.52배였습니다. 네네, 그렇네요. 그리고 이제 17년도에도 16년도에도 네. 보면 한 10월 16년도 한 8월 달에도 보면 2.53배였습니다. 네네. 그러니까 뭐 그 큰 변화가 없었습니다. 네.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이게 막 기하급수로 늘기 시작하더니 네. 2019년도 7월 달에 보면 2.78배. 네. 그 다음에 2020년도 올해 7월이죠. 예. 3.17배까지 차이가 확
늘었군요. 하긴 뭐 저도 보면 1인 유튜버니까 1인 자영업자죠. 예, 그렇습니다. 예, 예. 근데 이게 이제 하여튼 균형 어느 정도 박근혜 정부 때 보시면 유지되다가 네. 이게 확 균형이 깨지면서 그렇죠. 이 문제가 시작하게 이게 뭐냐니까 어쨌든 이런 거죠. 뭐 이것저것 혼자 어쨌든 뭐 남의 종업원 두고 있던 사람들이 이제 보면 최저임금이다 뭐다 해서 하니까 종업원 다 내보내고 혼자 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. 그런 거죠. 예, 그렇습니다. 네. 자, 그 다음에 이거는 한번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네, 한번 예전에 한번 짚었죠. 예, 예. 지방 대비 수도권 아파트 네. 매매 평균 가격입니다. 예. 또 최근 자료까지도 업데이트가 되어 있는데 네.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는 이제 2015년 7월달에 네. 1.76배 네. 수도권 아파트 매매 가격이 더 높았죠. 네. 그러다가 네. 이제 어느 정도 그래도 좀 이렇게 플럭체이저 되질 않았습니다. 네네. 어느 정도 이렇게 안정화되다가 네. 현 정부 들어서 이게 막 출렁거리기 시작했습니다. 네네. 막 출렁댔는데 네. 2018년도 7월달에 보면은 네. 많이 올랐을 때가 2.27배로 그러다가 2019년 7월달에는 2.55배로 네네. 그러다가 또 확 떨어졌다가 이제 최근에 2020년 7월달에 다시 2.11배로 이게 당연하죠. 우리가 서른 몇 차례인가 지금 부동산 대책 내지 않았습니까? 그렇습니다. 부동산 대책 내면 잠깐 내려갔다가 딱 내려갔다 다시 또 다시 또. 원상회복되고 예, 예. 거의 반복이었습니다. 그렇습니다. 내일 또 보면 또 부동산 대책 서른 몇 번째가 발표한다고 그래요. 예.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. 그래서 이게 보시면은 또 균형이 어느 정도 박근혜 정부 때는 네네. 지방 대비 수도권 유지가 되다가 네네. 균형이 완전히 깨졌죠. 그렇네요. 자, 그 다음에 이제 요거는 좀 처음 보실 건데 아파트 평균 매매가 5분위 배율. 요건 이제 아파트가 고가하고 저가 간의 차이입니다. 그래서 저가 대비해서 고가가 얼만큼 더 높으냐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이 보시면 박근혜 정부 때는 아주 스테이블했습니다. 딱 7배네. 예. 딱 7배를 유지하다가 이 정부 들어서 이게 갑자기 균형이 깨지면서 이 같은 평수 얘기하는 거죠. 평수는. 예, 단위는 같습니다. 단위는 같죠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 대한민국 전체에서 제일 싼 곳이 예를 들어 어디 경상북도 어디라 치십시다. 예. 거기에는 아파트 예. 어느 시의 아파트하고 서울 강남 아파트하고 7배 차이였는데 이제는 예. 11.5배다 이거지. 그렇습니다. 네. 이게 계속 이게 는다는 게 기하급수 느는 게 그러니까 큰 문제입니다. 기가 막힌 게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는 그 부동산이 안정됐다는 얘기네. 그렇습니다. 안정됐다. 지금 너를 뛰고 있다는 얘기고. 예, 그렇습니다. 예. 자, 그 다음에 또 여기 정부 들어서 페미니즘을 이제 강조하다 보니까 네네. 남녀 간의 갈등이 이제 매우 심해지고 있습니다. 네. 그래서 그 응답 비율을 보면은 네. 박근혜 정부 때는 2015년도에는 7.7%가 이제 네. 남녀 간의 갈등이 매우 심하다라고 응답을 했는데 이 정부 들어서 18년도에 11.5%로 증가했고 19년도에 11.7%로 페미니즘 정부에서 그래요. 아니, 페미니즘을 강조하니까 그러니까. 갈등만 갈등을 불러일으키는 겁니다. 그 문재인 대통령의 특기 있잖아요. 갈라치고 그렇죠. 갈등 조정하고 예. 그 갈등 조정하면서 자기는 메시아 마냥 예. 뭐 거기서 난 페미니즘이야 뭐 이러면서 예. 뭐 흔한 얘기를 인기 좀 얻고 뭐 그런 거 아니에요? 예, 그렇습니다. 네. 예. 그래서 결론을 좀 말씀드리면은 네. 소득주도 성장 정책을 해서 최저임금을 18년도에 16.4% 올리고 네. 그 다음에 19년도에 10.9% 올려놓고 네. 결국 저렇게 됐고 2년 사이 거의 30%를 올리는 결과가 이렇게 된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규제 네. 때문에 이제 또 지방하고 수도권하고 이제 오히려 격차가 더 예, 더 벌어졌고 벌어졌고 그 다음에 페미니즘을 강조하니까 남녀 간의 갈등이 확 벌어졌어요. 그러니까 예. 그래서 결론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갖다가 만들어내고 있고 그렇습니다. 과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과연 2021년 내년에 있을 4.7 재보선에서 과연 국민들은 어떻게 반응할 것인지 또 2022년 대통령 3월 9일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과연 문재인 대통령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는 그 공약을 5년 동안 철저히 지킨 부분에 대해서 국민은 어떻게 평가할 것인지 정말 그 결과가 가히 기대되네요. 예, 궁금합니다. 그렇습니다. 자,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